자, 오늘서부터는 부속서류 기초실습부터 365페이지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366페이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 있었죠. 제 카페에다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갈 거지만 이 2021년도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맨 밑에 부속서류 연습이라는 5040번 거를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열려집니다. 꼭대기에 당연히 2021년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거래처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부속서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써놔야 되겠어. 그리고 요 LA만 외국 것만 사업자 등록번호, 수업자 등록번호 다 있습니다. 주민번호 아니면.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외국사만 빼놓은 거예요. 외국사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거래처가 내 건 안 들어와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회계는 이런 게 없어도 괜찮지만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면 세무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67페이지 거 잠깐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잠깐 여러분들 한번 했던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원래 이외에 가치가 부과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의 준말이 부가세죠. 무엇을 부각시켜서 가치를 매기는 세금이다 해서 부가가치세, 부가세라고도 얘기합니다. 1번 부가가치세의 의의. 자, 부가세는 재화나 영역에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조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절대 세차 붙이면 안 됩니다. 나라 게 아니고 공공기관 거이기 때문에. 자, 부가세의 목적,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했기 때문에 부가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과 확보 및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말하며 수표나 어음 등 화폐 대형 증권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유가증권도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역할,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업, 숙박업, 음식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이런 사람들은 만약 운수업이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건설업이다 그러면 노가다 하시는 분들,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시죠. 이런 것들, 금융기관에 우리 또 종업원들이 필요하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영역에는 답, 전답, 가수업, 목장,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임대업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사업자라는 것은 사업 목적의 영리, 비영리에 관계없이, 영리건 비영리건 상관없이, 됐습니까? 영리건 비영리건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종류는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세사업만이 우리가 부가세 납부를 하지요. 그렇죠? 면세사업자는요, 우리가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세사업은요, 과세사업자, 간이사업자,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무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자가 겸용사업자라는 얘기죠. 이 과세사업은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지만, 면세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여기는 뭐라고요? 자진신고 납부제입니다. 자진신고 납부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진신고 납부예요. 우리 모든 세법은 자진신고 납부인데 말만 그렇지 다 용기 날라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세사업자는요, 요 면세사업자는 그냥 신고만 합니다. 신고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매출 신고만 하면 돼요. 우리 부가세 신고서는
면세사업자는요 매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 부가세에서는 우리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볼게요.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신고는요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요 신고는요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게 신고고요. 납부는요 우리가 총괄 납부가 될 때 총괄 납부 시 뭐가 되겠습니까? 뭡니까? 본점 또는 지점도 가능하다. 본점 또는 지점도 가능하다. 본점 또는 지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진신고, 우리 자진신고 납부제인데, 내가 여기 뭐 지울게요. 그냥. 신고는 사업장마다 하는 거고, 납부는요, 총괄 납부 시 본점 또는 지점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사업자 번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본점 또는 지점도 가능해요. 근데 사업자 번호 하나 가지고 뭐 대전도 하고 부산도 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사업자 단위제도는 본점만 가능하고 총괄 납부는 본점도 가능하지만 지점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납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강남, 인천, 강원도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 근데 내가 만약 인천에서 지점인데 총괄 납부를 하고 싶어. 인천이 가능합니다. 지점이라도. 강남이 본점이라도 봤을 때. 하지만 총괄 납부는 지점이건 본점이건 신경 쓰지 않고 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바로 강원에서도 할 수 있고 인천에 할 수도 있고 강남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고제도가 총괄납부가 제도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신고는 각 사업마다 다 하는 거야. 인천이 인천세무서, 강원이면 강원사무소, 강남이면 강남세무서 다 신고를 하되 납부만 본점이 하고 지점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특징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었죠. 부가세 특징은요 국세, 간접세, 일반소비세, 물세, 다단계 거래세, 소비용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그랬죠.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납세지구, 생산지구 가세원칙이 아니고 소비지구 가세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서 국세 여러분들 보시면 부가세 국가는 조세이다. 그러니까 차감납부에서 몇 프로? 21%를 지방세를 했습니다. 13%에서 15%에서 21%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간접세는요 여러분들 보셔서 납세 의무자, 그렇죠? 납세 의무자는요 여러분들 부가세법상 사업자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담세자는요 최종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최종 소비자는요 그 물건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일반 소비세, 면세세액에 제외한 모든 재화 영역의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한 과세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다시 말해서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의 수나 교육비, 의료비 등의 인적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물세,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단계 거래세, 최종 소비자를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에 대한 과세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단계별로 우리가 계속 나가는겠죠. 공장에서 도매업에서 소매에서 소비자한테 갈 때마다 다단계, 말하자면 단계별로 거래세가 또 들어가는 거죠. 소비형 부가가치세,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간재 및 자본재 구입에 불문하고 매입세액 공제, 총생산의 소득형은 아니라고 나왔죠. 우리는 생산형이 아니고 소비형 부가세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면세제도는요 우리는 부가세 역진성 완화입니다. 역진성 완화입니다.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나왔죠. 우리는 거래공제법이 안 하고 그랬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줘서 우리가 매출세액은 우리가 9번 세액이고 매입세액은 17번 세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9번에서 17번 세액을 빼줘서 우리가 차감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겠죠.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할 세금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27번이죠. 환급세액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밑에 거 여러분들 보셔서 나오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전단계 거래공제법은요 거의 뭐 소득 독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빼줘. 그럼 막 곱하기 10%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율로 해주겠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불공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간주 공급도 있고 하지만 소득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을 빼죠. 거기에 납부세액으로 우리가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그렇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제할 것도 있고 안 해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를 매입한 것도 세액공제 주는 것도 있고 과세를 매입했지만 세액공제 안 해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납세지는요, 우리는 다 무조건 부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국, 생산지국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업자에게 매입세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율을 영세율에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화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이렇게 나왔죠. 수입할 때는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옆에 보시면 일반 과세가 있고 간이 과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뜻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의 뜻. 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영수증이 여러분들 그냥 간이 영수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수증은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영수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 번호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래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의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부가세법에서는 우리가 납세 의무자와 등록한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는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하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사업자는요, 간이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뭐라고요? 간이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면세사업자는요, 부가세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업자는 그래서 과세사업자는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사업자를 나눠준다. 이 일반 과세자는요, 겸용사업자까지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연간 뭡니까? 세금계산서 이런 거 다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간이과세자는요, 뭡니까?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우리가 간이사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세율 곱하기 우리 세율이 10%인데 10% 0% 나오겠죠. 그다음 간이사업자는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간이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줄 알고 있어. 간이사업자도 나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왜?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만약에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해서 일반 과세자나 간이사업자가 일반 과세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비사업자는요, 납세 의무가 또 없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 번호가 없는데,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를요, 과세사업자로 분류한다는 거 같죠? 그 과세사업자 안에도 겸용사업자가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간이사업자 요거 부가세는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자고 하면 여기에 있죠? 부가세. 자, 보죠. 부가세 신고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다 간이과세 찍고 나서 1월부터 엔터, 12월 엔터죠. 왜?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100만원 쳐보세요. 그래서 5천원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업종별이 다 달라요. 음식점이다. 100만원 썼어. 자, 그러면 10%에 10%. 그러니까 또 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업종별 부가세율이 이렇게 5%, 10%, 20%, 30%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나온 것이 업종별 부가세율이 5%, 10%, 15%, 20%, 30%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매입도 마찬가지. 매출과 매입은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는요. 자, 이렇게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의 종류 370페이지 거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뭐야? 이것이 역발행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회계에서는 제가 말로만 했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매입 매출, 매입 매출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 볼게요. 매입 매출 전표에 만약 역발행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1월 1일께 빠졌어. 자, 매입에 뭡니까? 매출의 과세가 빠졌습니다. 자, 먼저 매출의 과세. 자, 그래서 요거 매출의 과세가 빠졌어. 그래서 제품 칠게요. 금액은 얼마? 2천만 원 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F2번 들어가서 뭡니까? F2번에 대우전기 들어갈게. 아무거나 전자 들어가고요. 분계 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이것을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 보겠습니다. 일반 가산자 들어갈게요. 날짜는 1월 엔터, 3월 엔터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자, 이건 매출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번은요. 내가 이걸 2번으로 내려볼게요. 이걸 2번으로 내려볼게요. 어떻게 내리나? 자, 보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건 매출자가 발행하는 건데 매입자가 역발행했다는 건 뭐냐? 매출자가 술만 먹고 계속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세금계산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신고한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찍고 보세요.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겁니다. 찍고 보세요. 간편 집계에 보시면 쫙 나와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간편 집계에 보시면 요 체크 표시해야 돼요. 체크 표시하시고 간편 집계에 보셔서 매입자 발행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 매발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현재 라인에 매입자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였습니다. 매출인 경우 신고의 매입자별 발행 세금계산서로 반영하고 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자별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서 반영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확인하시겠습니다. 확인하면 이것이 여기 보세요. 조회 눌러볼게요. 매입 2번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매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자가 발행할 건데 원래 매입자는 전자 발행을 못합니다. 세금 발행 못하는데 매출자가 발행 안 하니까 관할세무서에다가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서 이렇게 역발행을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역발행입니다. 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고, 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 예정 누락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음책 등록도 이것도 다 여러분들 좀 보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입자 발행과 예정 누락분이 많이 나오니까 요 두 개하고 나중에 어음책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메모를 해놓으세요. 어음책 등록은요. 지급 어음이 꼭 적어놓으세요. 지급 어음이 대변에 입력할 때만 원래가 어음책 등록을 합니다. 어음 등록이라고도 하고 어음책 등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지급 어음이 대변에 갈 때만 어음 등록을 하지 받을 어음은 어음 등록이 없어요. 왜? 발행하는 사람이 어음 등록을 하지 받는 사람은 어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급 어음이 대변에 갈 때만이야. 지급은 만기가 되는 것은 어음 발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항상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예정 누락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가산세에서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거고, 제가 지금 매입자 발행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신 거니까 찍겠습니다. 좀 삭제시킬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신 거고요. 자, 그러면 설명해서 매입자 발행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세금계산서는 뭐야? 요거는 뭐야? 종이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맞고, 전자세금계산서 맞고, 그렇죠? 자, 이런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영수증을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영세사업자 등에 발행하는 일반적인 영수증이 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도 나왔겠죠.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 부가세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 납세를 공급받는 자의 담세자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에
수입에게 발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적인 수입제하에 대하여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수입세금계산서는요, 부가세 신고 기한 시가의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항상 시가에 대한 거야. 그래서 교부 의무자는 세관장이 하고, 다시 한번 교무 의무자는요, 누가 한다고요? 교무자는 세관장이 하고, 그렇죠? 세관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교부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의 중에서 수입의 제하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수입자가 교부 상대방이 되고, 그렇죠? 다시 한번 수입자와의 수입자가 교부 상대방이 되고 관세 징수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가 교부 시기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세 말하자면 통관료를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우리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이다. 전자문서, 이거 전자세금계산서라. 세금계산서는 그냥 종이세금계산서지만, 사업자가 물품 등으로 판매 시 물품 등에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법은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을 사용해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에 가산세 밑줄 그으세요. 앞으로 가산세 분기할 때는 세금과 공가예요. 자, 그래서 세금과 공가의 가산세는, 자, 그래서 가산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것이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단 물품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어,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 업종을 간이가다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숙박업 뭐 이런 거 택시 타는데 우리가 세금계산 발행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의무 면제가 돼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세금계산 발행해야 되는데, 자, 전자세금계산을 발행하면 부가세를 징수하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물품을 판매한 사실 및 부가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급자의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이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합계액이 3억, 밑줄 그으세요. 얼마? 3억입니다. 3억. 합계액이 얼마? 개인사업자야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요, 우리가 3억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법인은 무조건 우리가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개인사업자는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날짜는 요거는 여러분들 2020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 의무 발생은 2020년인데 요거는 지우세요. 요거는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으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 및 전자계산세 의무 발생에 여러분들 요건요 2020년 7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문제되는 게 아닌데 이제 지나간 거니까, 올해는 2021년이니까. 자,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 공급가액이 개인사업자는 3억 이상일 때, 알겠습니까? 3억 이상일 때 우리는 요거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요거 여러분들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어휴, 놓치네. 전자세금계산서 요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급가액이 얼마? 직접적으로 3억 이상일 때는요. 여러분들 다음 수업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들 다 해주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현행법하고 개정법이 있을 거예요. 개정법이 또 바뀌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좀 금액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10억이었다가 또 3억으로 바뀌었고 또 3억에서 우리 저 면세사업자까지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일 때 면세사까지 다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자, 요것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시험 볼 때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보겠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아까 봤었죠. 일반 가대사업자가 공급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 계산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게 그 거래 사실이 확인받아 세금 계산을 발행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우리가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40%.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납부 불성실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나중에 이거 20%, 40% 다 배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 이게 부당 이게 40%짜리야. 26번을 찍어야 돼. 부가세 요게 부당짜리가 나온 게 다 40%짜리야. 일반이 20%짜리, 요게 40%짜리. 요거 아무 말도 없어 10%짜리. 요거 40%짜리. 그러니까 부당자가 나오면 무조건 40%. 그 다음에 일반은 다 10%인데 무신고가 있어서 요거 하나가 20%야. 요거 외워야 됩니다. 20, 40, 10, 40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다 외워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나요. 나중에 이제 가산세 때문에 한국 세무사는요 가산세가 나와. AT는 가산세가 없어. 그래서 소득세가 25점이야. 그 대신 AT는요. 근데 K랩은 15점이야. 그 10점을 소득세에 들어갔단 말이야. AT는 원천징수 말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실물을 더 연말정산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더존 프로그램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래서 아니 TAT는요 소득세가 7점에서 25점이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 부가세는 10% 10점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고 여러분들 요 나중에 20, 40, 10, 40이다 외우기 좋게 하는 거 부당이라고 나온 건 다 40이고 그 다음에 일반은 다 10, 10인데 무신고가 있어서 그거만 20 그리고 그냥 과소신고는 보통은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10%다. 근데 우리는 거의 다 71번 10%를 많이 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나중에 납부불성실 있죠. 납부불성실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납부지연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100만원치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 납부불성실에서 자동 미납일수가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납부지연으로 바뀌었어요. 납부불성실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납부지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납부불성실은요 납부지연이라고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납부불성실은 납부지연으로 여러분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효포토에서 3배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건 뭐 법정에서 내가 지금 베껴온 건데 자 그래서 뭡니까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게 거래 사실 건당 얼마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의 확인을 받아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요것도 아마 10만원 때 20만원 오를 건데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나왔죠. 발급 의무자라고 나왔습니다. 자 발급 의무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와 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이다. 사업자가 발급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납세 의무자이므로 부가세에는 납세 의무가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자 면세사업자는요 요거죠. 요거는요 절대적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세금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2번 대상이라고 나왔죠. 대상거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외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세금에서 발급 대상거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발급 시기권은 여러분들 했던 거라 쭉쭉 나갈게요. 발급 시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하나, 우리가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꿔서 세금계산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때 공급 시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후 발급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자,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금계산서가 7일 경과가 되면 거래 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대금 청구가 시기와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30일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실무에서만 실무도 거의 없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요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에서 전자세금서 발급 특례라고 나왔어요. 합계액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말일자로 종료일자로 할 때는요,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에 2월 달 거는요, 2월 말일자로 다 종료해서 2월 1일부터 2월 5일, 2월 8일, 2월 13일, 2월 25일 해가지고 2월 말일날 결산을 해서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서 11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만약에 4월 달이면 5월 10일까지 발급해서 5월 11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전자세금에서 얘기하는 거야. 만약 1월 달 거면 1월 말일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2월 10날까지 전자 발급을 해서 전자세금에서 전송은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8월 달 거는요, 9월 10날까지 발급해서 9월 11일까지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일자라고 나와요. 작성 방법. 세금계산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두 매를 발생해서 하나는 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상대방에 주는 거죠. 그중 한 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부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대상 누락은요,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보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으로 있어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필요적 기대상 누락 배웠었죠? 불공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 연월일 잊어먹지 마시고요. 공급가액이요. 동글뱅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작성일자, 그렇죠? 공급가액. 부가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가. 그 다음에 두 개 다 내 사업자 번호와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 알겠습니까? 사업자 번호, 등록번호가 중요한 겁니다. 성명 또는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내가 지금 네모난 친 거 있죠? 요것이 필요적 계산 누락이야. 요거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없더라? 그럼 무조건 우리는 불공 처리가 되는 거죠. 세액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과세기간은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죠? 요거는 여러분들,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세무에서. 여러분들, 요것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셔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것은 해드리는데, 요게 다음 시간에 과세기간서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